안녕하세요, 오토캐스트 정윤철입니다.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GLC 300 4매틱 쿠페를 타고 밖에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질문들, 어제 그 영상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들 위주로 살펴보는 그런 간단한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이 차량은 올해 1월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됐어요. 그 당시에 오토캐스트 이다정 기자가 행사장에 가서 이 차를 전체적으로 타보고 시승기를 찍어서 저희 영상에 올렸는데, 그 영상 보시면은 좀 더 전반적인 내용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차량은 2016년에 출시됐었던 GLC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. 그런 만큼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몇 가지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제일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. 이 LED 헤드램프가 전 모델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. 이 헤드램프의 변화와 동시에 이 라인을 따라서 그릴의 전체적인 그래픽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. 동시에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도 더 스포티한 형상으로 변화됐습니다. 그리고 이 쿠페 모델에는 AMG 패키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요. 그래서 AMG 패키지에 전용으로 들어가는 휠이 장착이 되는데, 이 휠의 디자인도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원래는 멀티 스포크 형식의 휠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 모양의 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타이어의 사이즈가 일반형 GLC와 이 GLC 쿠페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해요. 보면은 지금 일반형에는 2355 R19인치가 들어가는데, 지금 GLC 쿠페 모델에는 255 50 R19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뒷타이어와 휠의 폭이 더 두꺼워진 만큼 위쪽 클래딩도 이만큼 더 확보를 해서 이 타이어와 휠이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GLC 쿠페의 가장 큰 특징인 유려한 루프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헤드램프가 있는데, 이전 모델이랑 이 페이스리프트 사이에는 이 안쪽 그래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 AMG 패키지에는 뒤쪽 범퍼에 이런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된 스포티한 범퍼가 적용이 됐는데, 이 디자인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죠. 근데 의외인 점은 지금 저 좌우에 뚫려있는 이 배기구는 실제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는데, 안에 보이는 이 속도계와 RPM 게이지 그래픽은 모드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데요. 이 좌우에 보이는 스위치로 최신 MBUX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터치로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가운데 스크린도 확장이 됐습니다. 동시에 이 아래쪽에 예전에 다이얼 형태의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터치형 컨트롤러로 변경됐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이 쿠페형 SUV다 보니까 확실히 뒤쪽 공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. 북한사님이 2열 시트 공간감이랑 2열 시트 활용성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. 일단 이 앞자리를 저한테 딱 맞는 포지션으로 맞춰 놨습니다. 지금 오토캐스트는 대중소가 있죠. 이다일 기자 대, 중 사이즈가 저, 소 사이즈가 이다정 기자가 있는데, 저는 174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. 저한테 맞게 이 앞자리를 설정을 해 놨고요. 이 상태에서 한번 뒷자리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뒷자리에 앉으면은 제가 딱 느낀 인상은 발밑 공간이 아주 시원해요. 발밑 공간은 시원하고 무릎 공간도 이 앞쪽 시트의 D 형상을 딱 적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공간을 제법 만들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도 짧지 않고 허벅지의 제법 앞쪽까지 받쳐주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. 뒤쪽 등받이 각도는 제가 선호하는 것보다는 살짝 서 있는 느낌입니다.
뒤로 리클라이닝은 되지가 않고요. 그리고 이런 쿠페형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진 차들이 뒤쪽 헤드룸에 대한 어떤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이 GLC도 차량의 윗부분을, 그 중에서도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특히 이렇게 움푹 파놨습니다. 그래서 앉았을 때 이 정도의 헤드룸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북한사님이 이어서 이 트렁크 공간 어떤지도 여쭤봐 주셨고, 동시에 그 위에 재영님이 2열 다 접었을 때 풀플랫 되는지랑 차박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어요. 그러면 뒤쪽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뒤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반듯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활용성은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아래쪽에 살짝 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 이런 파티션을 두 층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추세인데, 이 차량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어서 이 아래쪽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자리 시트 폴딩은 이렇게 좌우에 버튼식으로 폴딩을 시킬 수가 있고, 폴딩을 할 경우에는 완전하게 플랫한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뒤쪽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는 거는 전동식으로 가능한데, 이걸 세우는 거는 수동으로 이 뒤에 와서 손으로 직접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차박의 포인트는 이 차의 뒷부분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냐겠죠.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들어가서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발 뒤꿈치가 차의 끝에 닿아 있어요. 이 상황에서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눕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두 명이 동시에 눕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제 주행을 나왔는데요. 지금 이 차에는 2.0L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고, 최고 출력은 258마력, 최대 토크 37.7kgm를 발휘를 해요. 이 차의 그 승차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. 이 차의 승차감이 뭐 서스펜션이 스포츠 서스펜션이라 너무 단단하지 않냐, 그런 걱정이 있다, 이런 질문이었는데,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은 쿠페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서스펜션이 적용된 건 아니고 기본형 GLC랑 동일한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뒤쪽 타이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승차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리고 그 승차감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승차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부드럽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느끼고 있거든요.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과속 방지턱 같은 큰 요철을 넘을 때는 방지턱을 넘은 후에 차량의 움직임이 되게 스테이어블해요. 되게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 자잘한 잔진동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GLC 300 4매틱 쿠페는 스포츠 모드 뿐만 아니라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, 이 모드가 변경함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의 회전 무게, 그러니까 담력은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.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다만 엑셀레이터의 반응성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. 그리고 변속 시점이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 RPM을 확실히 더 많이 사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변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앞쪽에 이 A필러는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 제법 두꺼운 그런 모양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느끼진 않아요. 시야가 방해된다는 느낌은 없고, 그 다음에 위아래 시야도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차로 저희 오토캐스트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 생각보다 편하게 들어갔어요. 저희 지하 주차장이 엄청나게 협소해서 들어갈 때 애를 많이 먹거든요. 어떤 차를 타던. 근데
이 GL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시야가 방해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아마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. 다만 이 쿠페형 SUV의 큰 단점 중 하나인 이 뒷시야, 그러니까 룸미러로 확인하는 이 뒷시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이런 패스트백 형태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들의 어떤 고질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이죠.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차들마다 이 오토홀드가 발동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. 지금 이 GLC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꾹 밟아주면은 오토홀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은 우선 이 엔진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와인딩 코스 같은 데 가셔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즐거운 운전을 즐기실 때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엔진이고, 승차감의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승차감이에요. 아주 부드러운, 그러면서도 쫀득쫀득한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요. 시야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의 디자인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답답함 없이 충분히 괜찮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우진리 님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되나요?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,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 GLC 300 4매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림, 그 다음에 프리미엄 트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거든요. 프리미엄 트림에는 조향 보조 기능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, 일반 트림에는 이제 이탈할 경우에 진동을 통해서, 스티어링 휠로 진동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그 정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고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죠.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풍 시트예요. 1열 통풍 시트가 프리미엄 트림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, 일반 트림에는 앞좌석, 뒷좌석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에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돼서 일반 트림은 7,510만 원이에요.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은 8,160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남신화승님이 이 가격대로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지금 GV80도 살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나? 근데 문제는 GV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중반이신가 봐요. 20대 중반인 나이에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아빠 차 탄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,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, 예, 사실 그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GV80은 애초에 이 GLC급이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 위급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X5, 그 다음에 GL2와 동급인 그런 차량인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의 소비층이 조금 더 나이대가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조금 더 중후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고, 이 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더 젊고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특히나 이 쿠페는 외관에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더욱 그런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. 하지만 옵션에 있어서는 정말로 차이가 커요. GV80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, 그에 반해서 이 GLC 300 4매틱 쿠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옵션들이 빠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울 수가 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런 편의 장비들을 조금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젊은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차, 그리고 좋은 주행성, 좋은 승차감을 가진 차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차를 사시는 것도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반면에 그거 외에 그런 편의 장비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GV80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GLC 쿠페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